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활동을 잠시 쉬었는데요. 어느덧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걱정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까지 부지런히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투자 계좌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구성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행히 제가 종목을 자주 바꾸는 투자를 해왔던 게 아니라서 계좌에 신경을 썼든 못 썼든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의 공백기 동안 제 계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게 첫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금융자산 2억 6천만 원 정도가 담겨있던 제 계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충격으로 2억 1천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됐고 운 좋게도 그 흐름에 올라타면서 제 금융자산도 3억 5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 자료를 보면 4달간 연달아 하락하다가 추세가 바뀌자 5달 동안 연달아 자산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자산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엔 잠시 시장을 떠났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을 때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물론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정확히 읽을 수만 있다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저에겐 그런 비범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피하는 이상적인 전략 대신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내는 현실적인 전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지난 5개월 동안 제 자산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좋은 자산들이 스스로 잘 굴러가 준 덕분입니다. 우리가 더 신경 쓰고 민첩하게 그리고 부단히 움직여야만 수익이 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개인 투자자라면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굳이 신의 영역에 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치 못할 이유로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순간에도 우리의 자산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합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을 좋은 자산으로 바꾸어가는 행위를 꾸준히 오랜 시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일하며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우리가 보유한 자산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더 커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아내의 계좌도 좋은 흐름에 함께 올라타게 되면서 아내와 저의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처음으로 5억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 계좌로 입금되는 배당연금도 드디어 부부 합산 월 100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으로 금융자산 10억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월급보다 큰 배당연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겐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자랑처럼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누군가에겐 좋은 자극이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상승과 하락 그리고 횡보의 모든 과정을 꾸준히 남겨갈 생각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달성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순 없지만 구독자님들과 함께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랜 구독자님들께선 제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이상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올해 성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652개의 주식형 ETF 중 599위를 달리고 있죠. 한때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ETF지만 올해 수익률은 충격적이게도 하위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SCHD의 올해 성과를 살펴보죠. 슈드의 올해 수익률은 플러스 1.93%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수익률 마이너스 4.12%보단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주가엔 원달러 환율의 하락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슈드도
슈드도 2637개의 주식형 ETF 중 2394위로 하위 10% 안에 포함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슈드든 미국 배당 다우존스든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성과인 건 분명합니다. 이처럼 올해 수익률 하위 10%인 종목이 제 포트폴리오의 3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제 총 자산이 연초 대비 1억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엔 흐름이 좋은 종목도 있고 슈드나 미국 배당 다우존스처럼 답답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이 동시에 강한 빛을 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며 강한 빛을 내는 시기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약한 빛을 내는 종목들이 있다면 강한 빛을 내는 종목들이 커버해주면 됩니다. 강약이 뒤바뀌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종목도 없으며 늘 도움을 주기만 하는 종목도 없습니다. 매 순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완벽한 종목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게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종목을 매수하면 꽤 오래 보유하는 편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쉬운 모습일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된다면 남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순간에도 성장할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실제로 올해 제 계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투자자들에게 꽤 오랜 시간 외면받고 욕을 먹었던 종목들입니다. 충격적이게도 2024년 코스닥 지수는 글로벌 주요 증시 지표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괜히 유행했던 게 아니죠. 국내 증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대세가 되면서 국내 종목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 시장으로 옮겨간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이 40%가량 폭발적으로 오르며 G20 국가 중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꼴찌도 영원한 1등도 없습니다. 흐름이란 건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들의 생각도 완전히 뒤바뀌곤 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성과가 저조한 국장을 떠나 흐름이 좋은 미국 시장으로 옮겨갈 때 저는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계속 국내 종목으로 비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은 변함없이 국내 성장주로 채웠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시기엔 제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 종목의 주가가 반토막 났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한 결과 장기 전망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 종목에 총 6,5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수익은커녕 3천만원 정도 손실이 났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국장 탈출이 대세였던 시기라 종목 토론방에서도 낙관적인 글은 거의 보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주가는 단숨에 반토막이 났지만 제가 생각한 기업의 장기 전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2,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했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최악의 시기에 추가 매수를 진행했던 자금은 결국 시간이 흘러 2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그보다 조금 나아진 시기에 매수했던 투자금은 5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사업이 조금씩 진전되면서 지금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보단 긍정에 가깝게 바뀌었습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저는 그때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생각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정답일 것 같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정답이 아니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모든 의견이 한 곳으로 수렴되면 그 이후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개별 성장주 총 4종목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비중이 큰 한 종목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나머지 종목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TQQQ SOXL 같은 레버리지 ETF도 한 번쯤 비슷한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하면 계좌가 녹는다는 이야기를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5년을 보유했으면 나름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수의 예상과는 달리 아직 제 계좌는 녹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ETF를 포모 방지용으로
기간으로 배당 ETF와 함께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상승장에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변동성이 어쩌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른 것이 아니라 보유 비중과 활용 방법에 따라 상대적인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는 열린 결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매수하면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수익 내기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매수하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소신껏 보유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과를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실패하더라도 제가 얻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시장은 순환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흐름만 보이는 완벽한 섹터도 완벽한 종목도 당연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분산입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분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 흐름이 좋지 않은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보유해도 될지 말지를 제가 결정지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먼저 우려스러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CHD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에너지 섹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섹터 퍼포먼스 중 연두색 사각형들이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다른 섹터들은 비교적 고른 움직임을 보여온 반면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은 대체로 양극단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섹터 편입 비중이 큰 경우 모 아니면 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현재 SCHD에서 에너지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입니다. 반면 S&P 500은 3%, 나스닥 100은 0.5%의 낮은 비중으로 에너지 섹터를 품고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 섹터가 반등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 아니면 도의 마음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음 SCHD 종목이 교체될 때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화면 속 섹터 퍼포먼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난 15년간 안 좋은 흐름만 연속적으로 보여준 섹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횡보 구간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포모를 느끼게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포모 방지를 위해 TQQQ와 SOXL 그리고 일정 부분의 개별 성장주를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습니다. 현재 성과가 저조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기반 ETF로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있음에도 다행히 포모 방지를 위해 함께 보유하고 있던 몇몇 종목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론 국내 개별 성장주와 미국 개별 성장주 그리고 레버리지 ETF 같은 공격적인 종목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잘 이끌어가고 있지만 수비적인 종목들이 더 큰 빛을 냈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흐름이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하게 빛나는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현재 약한 빛을 내는 종목이 바로 다음 구간에선 가장 강한 빛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은 돌고 돌기 때문에 바로 앞만 볼 게 아니라 큰 흐름을 함께 봐야만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안 좋은 구간을 필연적으로 함께 해야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은 구간만 함께 하고 싶은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 하위 10%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슈드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제가 여전히 품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격력이 강한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성장주로 자산을 빠르게 늘린 후 나중에 배당주로 옮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심리적인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앞서 제가 국내 성장주에 6,5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반토막을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반토막이 나기 전까진 그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산의 성장을 기대하며 매수했는데 반대로 역성장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돼서 다수의 의견에 크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느리더라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수익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당연금입니다. 제 노력으로 통제하면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매달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주의 주가가 제 예측을 벗어난 채 움직여도 당황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던 것도 배당연금 투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7만원, 2023년 503만원, 그리고 2024년 758만원. 매년 제 계좌에 입금된 배당연금입니다. 작년엔 월 평균 63만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장주 주가가 무너져도 매달 만들어지는 배당연금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수량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심리적으로 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제 계좌에서 확정적으로 만들어진 배당연금은 626만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9% 정도 상승한 월 평균 68만 8천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연금저축과 ISA 계좌에서의 배당소득이 전년 대비 15%나 감소하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수량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역성장을 막고 오히려 9%가 넘는 성장으로 이끈 것에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 노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면 제도가 개편됐을 때 당연히 투자 전략과 방향을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15%의 배당소득 감소보다 투자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저에겐 더 큰 리스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방향을 수정하기보단 차라리 배당 ETF 수량을 늘려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매달 입금되는 배당연금은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만 그 가치를 판단할 경우 실제로 얻게 되는 효과보다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올해 초 27.47달러로 출발한 슈드의 주가는 현재 27.5달러 근처에서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10%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슈드에 열심히 투자했던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슈드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연금저축계좌에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수량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투자 한도를 넘기게 되는 순간이 오면 슈드까지 추가로 모아갈 생각도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정신없이 지내던 와중에도 작년에 받은 배당연금보다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배당 ETF만큼은 잊지 않고 매수를 진행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으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종목이지만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연 3.75% 내외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슈드와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는 1차적인 목표는 시세 차익이 아닌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매도하지 않고 수량을 계속해서 늘려갈 생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모아가야 할 수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게 아직 갈 길이 먼 저에겐 그리 반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횡보하고 있는 지금이 수량을 모아 배당연금을 늘려가기엔 꽤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제 소신껏 꾸준히 모아가는 중입니다. 상승장이 펼쳐지면서 제 포트폴리오도 공격적인 종목들의 비중이 평소보다 많이 커졌는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배당연금을 더 많이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고 처한 상황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적의 전략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부분이니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 없이 각자에게 딱 맞는 투자법을 찾아 소신껏 투자해 가면 됩니다. 투자하다 보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할 길을 가야만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을 멈춤 없이 끝까지 함께 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를 활용한 새로운 투자 전략을 하나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작한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